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s up guys? 화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라이딩 할 때 습관 들이면 좋은 변사체 되지 않기 위한 라이딩 습관 7가지 정도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더의 숙명은 모두 아시겠지만 한 방에 시온으로 갈 수 있거나 아니면 강철의 연금술사가 될 수 있다, 뭐 요런 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저만의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릴 테니까 절대로 변사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10년 넘게 바이크 타면서 아직은 2승에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온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운만 좋아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수시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요것도 짬이 생기니까 요령껏 헤쳐나가는 이런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7가지만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던 안 하던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득이 된다고 생각하면 하시면 되고, 나한테는 안 맞겠다 싶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어쨌건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타는 거는 어림도 없다. 자, 첫 번째입니다. 출발 전에 주변 둘러보기. 이거는 지극히 간단하면서도 대부분 모르거나 안 지키는 습관입니다. 이 내용은 바이크를 사면 주는 매뉴얼에도 실제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만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출발 전에 뒤를 이렇게 살피라고. 대부분 이를 간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 차를 모시는 분들도 이게 필수입니다. 바이크는 이런 습관이 없어도 사실 내가 변사체가 되는데, 차의 경우는 상대방을 변사체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분들이 오히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 물론 내가 변사체 될 일은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쥐포 만들면 안. 출발 전에 주위를 둘러보라는 이유는 지금 내가 바이크를 운행하기 전에 내 주변 상황을 한번 서칭을 하라는 거예요. 우선 내 주변을 360도 둘러보시고, 마지막으로 내 후방에서 나를 지나쳐 가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또는 행인이나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요건 도로에 진입할 때도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요걸 습관을 들이지 않으시면은 내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내가 들어올지 예상 못한 후방 차량이랑 그대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들어갈 때 여러분 깜빡이도 당연히 켜고 들어가셔야 되지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요거 안에서 저도 한번 시온 제대로 갈 뻔했어요. 특히 요거를 알면서도 깜빡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뒤에 친구 텐덤 태우고 친구랑 수다 떨면서 출발할 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도로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헤드셋이나 스마트폰 이런 거 운전하면서 자주 보시는데, 친구랑 통화하면서 출발할 때 또는 스마트폰에서 라디오 같은 거나 유튜브 영상 요즘에 많이 보죠. 요런 거 보면서 멍 때리고 출발하다가 뒤에 오는 트럭이랑 그대로 충돌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보호장비 착용입니다. 이 부분은 각자의 자기 가치관이나 인생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안전한 라이딩을 하면서 내 몸을 다치기 싫은 분들이라면 무조건 풀 기어 장착을 권장드립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사고는 아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심하면은 사고 안 나는 거 아니냐, 멍청한 놈만 사고 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귀찮고 더워서 일상복으로 반팔티, 반바지에 스레빠 신고 라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좀 놀랍긴 해요, 사실. 근데 도로는 실전이고 정글이며 전쟁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보호장비 유무에 따라서 강철의 연금술사가 되거나 변사체가 될 수도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이자 팩트입니다. 근데 사실 보호장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히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에서 또는 보호장비를 차면 좀 쪽팔리다, 내가 무슨 버철캅도 아니고 부끄럽다, 초보들이나 보호장비 하는 거 아니냐,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 근데 바이크라는 취미의 특성을 인지하셔야 돼요. 바이크는 목숨을 담보로 타야 하는 취미입니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보호장비를 안 해도 상관없다라면은, 그리고 보호장비가 효과가 없다라면 바이크 보호장비가 그렇게 많은 브랜드에서 나오지도 않겠죠. 그리고 도로는 실전이라고 이야기 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고 후에 뒤가 없습니다. 바로 실전 현실이에요. 도로는 수많은 쇳덩이로 만들어진 자동차와 트럭들이 달리는 공간이에요. 이런 전쟁터 같은 곳을 보호장비 없이 라이딩 한다는 것은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아주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차 탄다고 먹이사슬의 정점이라고 막 이게 약간 깝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무리 알차 타도 마티즈한테도 잡아먹힙니다. 바이크는 무조건 도로에 나가면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빵의 장사 없어요. 이 로드킬의 장사 없습니다. 바이크는 부디 오래오래 라이딩을 즐기시고 싶으시다면 방어구 착용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보호장비 착용하면 없어 보인다, 버철캅이다, 부끄럽다, 네가 무슨 버철캅이냐, 같이 라이딩하기 좀 쪽팔린다,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시하고 타세요. 근데 무시하고 타면은 그 동호회에서 여러분을 안 껴준다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 동호회 나오시고요. 또는 내가 보호대 한 거에 대해서 무시는 안 하지만 그 동호회 분들은 보호대를 안 하는 분들이다, 이러면은 사실 같이 라이딩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취존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호대를 너무 안 한 분들하고 라이딩을 잘 안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같이 라이딩 하다가 사고 난 분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제 경험담이기도 한데, 같이 라이딩 하다가 그분이 사고가 나면은 크게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뒷수습을 해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귀찮아서 제가 결국엔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 그분을 보호대라도 제대로 하고 안전하게 타는 분이면은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그럴 일이 아예 안 생기는데, 안 그런 분하고 라이딩을 하면은 일단 그게 겁나서라도, 그리고 좀 귀찮은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그런 분들하고는 라이딩을 저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아무리 귀찮아도 보호대를 꼭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간다고 보호대 착용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일단 대로에 나갈 일이 있으면은 보호대는 무조건 착용하세요. 진짜 동네 골목길 슈퍼 갈 때나 요럴 때면은 그냥 헬멧만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저속 운전하셔야 되고요. 물론 동네 골목길 가거나 구멍가게 떡볶이 사러 가거나 이럴 때도 헬멧은 꼭 쓰시고 저속 운전하셔야 됩니다. 보호대를 안 하셨다면. 사실 이 부분은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귀찮은 걸 참으시면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100%예요. 무조건 안전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귀찮으시면 그걸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코너에서 깝치는 습관을 갖지 말아라. 수많은 남성 라이더분들이 그놈의 무릎을 긁겠다고 무릎 긁으면 남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누워서
코너를 뭐 돌아 나가나 그놈의 무릎 꿇기가 뭐라고. 이건 저 역시도 근데 사실은 욕구가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분수에 맞는 라이딩을 하지 않으면 되도 않는 실력으로 코너에서 깝치다가 아주 그냥 꼴값을 떨다가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비싼 최신 레이싱 바이크를 구입해서 막 코너에서 남들보다 잘 탈 수 있는 줄 알고 막 들이대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싼 바이크 탄다고 남들보다 더 코너를 뭐 잘 탄다거나 이런 환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진짜. 코너를 잘 타는 사람은 대부분 초심자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엄청난 스킬을 갈고 닦은 분들만 그렇게 타시는 거예요. 바이크는 진짜 정직합니다. 코너를 멋지게 돌아나가는데 아무리 최신 기술의 뭐 첨단 바이크를 탄다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바이크라는 것은 라이더가 몸으로 바이크를 통제 가능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기계 장치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바이크는 라이더의 실력에 그대로 반응하는 정직한 기계 장치입니다. 라이더가 실력이 허접하다면 그 어떤 최신 바이크를 탄다 하더라도 절대로 코너를 돌아나가지 못한다는 거. 이걸 무시하고 코너에서 깝치다가 한순간 시온으로 순간이동 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코너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비싼 뭐 리터급 R차 바이크 타더라도 능숙한 라이더가 모는 커브 110 기본 모델 절대로 여러분이 코너에서 그 커브를 잡지 못합니다. 이게 구라인 것 같죠?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거는 뭐 물론 허세일 수도 있는데 바이크의 가격이나 배기량, 외모만 가지고 뭐 그 사람의 실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대부분 코너에서 자기보다 저렴한 바이크에게 따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직선 코스가 나오면 또는 언덕이 나오면 거기서 이제 스로틀 감아서 배기량으로 앞지르면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외치면서 점백 시켰다고 자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상대방 라이더는 이미 여러분에게 흥미가 없어진 상황이라 오히려 뒤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웃깁니다. 속으로는 아마 비웃고 있을 수 있다. 직선에서 배기량으로 추월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의 자존심은 이미 개박살이 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승부근성이 강한 일부 라이더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많은 라이더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배기량이 낮아서 내 바이크가 R차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실력이 안 되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바이크를 탓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내공이 많은 라이더분들은 도시백이나 간마를 타도 코너에서 여러분을 아주 그냥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멋지게 그리고 안전하게 코너를 타고 싶으시면은 내공을 키우셔야지, 그리고 공부를 하셔야지 바이크 업글 하는 건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라이딩 스킬을 키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혼자 뭐 공터에서 죽어라 뭐 근성으로 연습을 해 보시던가 인터넷 강좌나 뭐 책을 보시면서. 근데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전문 라이딩 교육 기관을 찾아가셔서 배우는 거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크게 없다는 거. 특히 위험한 분들이 공터에서 아는 지인 불러다가 동네 친한 형이 무릎 좀 긁는다고 막 그런 형 불러다가 어디 공터에 몰래 가가지고 막 원돌이 무릎 긁기 성공했다고 공도에서 깝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변사체 되기 딱 좋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다가 변사체 될 뻔한 제 지인분들도 주변에 몇 분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공도에서 코너링을 잘한다라는 저의 기준은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여유롭고 자신있게 자신의 바이크를 100% 통제하면서 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자신이 코너를 도는 속도의 기준을 타인의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자신의 실력이 통제 가능한 수준의 속도로 기준을 삼으셔야 합니다. 타인을 기준으로 무리하게 코너를 진입하려다가는 내 실력 이상의 무모한 도전 정신으로 변사체가 될 수 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신을 알라. 코너에서 절대로 승부근성을 발휘하시거나 실력도 안 되는데 깝치는 이런 습관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실력이 되실 때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코너를 도시고 뱅크각을 더 주실 수 있지만, 많은 남자분들이 코너만 가면 이상하게 승부근성이 발동돼서 평소 되도 않는 실력으로 어설프게 누워보다가 슬림 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래서 코너에서 흥분하는 습관 그리고 깝치는 습관은 무조건 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코너에서 안전하게 타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습관입니다. 함부로 텐덤 해주는 습관을 버려라. 바이크를 타다 보면 친구나 여친을 텐덤 시키고 놀러 다니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물론 텐덤 가능한 바이크에 한해서 어떻게든 태우겠다 그러면 3치기, 4치기까지도 일반 스쿠터들이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3치기 하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약간 3치기가 좀 낭만이 있는데 요즘에는 3치기 같은 거 안 하시나 봐요. 자, 물론 이 텐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컷이 사고가 나면은 보통 짐승 같은 반사신경이 그래도 대부분 있기 때문에 백덤블링을 하건 윈드밀을 하면서 알아서 굴러서 살아남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건 제가 신경쓸 알아서 살아남으시고요. 중요한 건 여친을 태울 때입니다. 여친을 태울 때 사고가 나면 진짜 종이장처럼 날아가서 땅에 처박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물론 체육 특기생 여성분들은 체력이 되시니까 윈드밀을 하던 블랑카 롤링 어택을 하면서 어떻게든 굴러서 살아남겠지만,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근력이나 반사신경이 아무래도 수컷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사고로도 날아가서 진짜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웬만하면은 텐덤을 안 시키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알콩달콩 연애 시절에 뒤에 여친 텐덤 시키고 내 허리 꽉 잡아 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이 꿀잼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 태워야 된다면 무조건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고 태우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저속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눈이나 비가 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과격한 운전을 못 하시겠죠. 그리고 특히 어린 분들 여친 몸매 좋고 예쁘다고 헬멧도 안 씌우고 미니스커트에다가 뒤에 태우고 달고 다니면서 이쁜 여친을 과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짓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 듣는 여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남친분이 그냥 맨몸으로 타라고 하시면은 너만 살려고 환장했냐, 내 보호장비도 사라. 자,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자켓은 다이내즈, 헬멧은 RI로 내 보호장비도 사내라고 야단을 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는 남자 사람 친구가 태워달라고 해도 헬멧 없을 때는 이런저런 핑계대서 절대 안 태워줍니다. 왜냐면은 트럭이 와서 박아버리면은 내가 그 친구 책임져야 되거든. 내 잘못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태워줬으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은 사이좋게 모피어스 만나러 가시던가. 어쨌건 사정상 진짜 급하게 친구를 태워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은
무조건 갓길 거북이 주행을 하거나 애초에 대로변으로 웬만하면 나가지 않고 골목길로만 내비를 찍어서 목적지에 태워다 주거나 뭐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사고 나도 딱히 뭐 변사체는 안 되거든요. 당부 드리는데 뒤에 텐덤하고 미친 척하고 쏘는 라이더분들, 사고 나면 뒷사람 책임질 자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텐덤을 가급적이면은 안 시켜주는 게 사실은 여러모로 깔끔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습관입니다. 양보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라. 사실 한국 도로가 헬인 거는 이미 다들 아실 거니까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국 도로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인 종특,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누가 내 앞을 가는 꼴을 보면 아주 그냥 오장육부가 뒤집어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없습니다. 요거는 사실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도 어릴 땐 그랬으니까. 자, 근데 자동차를 몬다면 여러분들이 헬 드라이버가 돼서 분노의 운전을 하셔도 변사체가 될 일은 크게 없어요. 사실 그냥 사고 나서 연금술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목숨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어지간히 달리지 않아서는. 근데 바이크의 경우는 그렇게 운전하다가 옆에 트럭에 치이면서 바퀴에 풍차 돌리기로 말려 들어가면서 이토준지의 우즈마키가 된다. 웬만하면은 차들이 끼어들려고 할 때 속도를 낮추시고 먼저 들어올 수 있게 내 앞으로 넣어주시는 넣어주시는 운전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자존심 상한다고 옆에 깜빡이 켜고 차가 밀고 들어오는데 오마이와 직진이 우선 데스 이런 얘기 하시면서 감히 내 앞으로 끼어들어와?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이게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스로틀 이빠이 감으면서 요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때 상대편 차가 하필이면은 김여사거나 초보 운전자를 만나게 되면은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그러면은 여러분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외치면서 연문짝에 들이받고 그대로 풍차 돌리게 하면서 하늘로 날아가서 밤하늘에 별이 된다. 그래서 밤하늘에 별이 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바이크랑 차랑 박으면 뭐다? 바이크만 변사체각이다. 한국 도로는 뭐다? TIK다. 만일 정말로 여러분들이 TIK식 운전을 하고 싶으시면 바이크로 하지 마시고 차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차로 바이크 막 들이받고 다니시지 말고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한국 도로의 현실은 거의 정글 약육 강식의 세계예요. 서바이벌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난폭한 자동차나 양보 안 하는 이런 차들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도로에서 같은 방식으로 난폭하게 운전을 하시면은 여러분만 골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크 타시는 동안은 되도록이면은 양보해주는 운전 습관을 가지시는 게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훨씬 유리하다는 거. 사실 여러분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도로에서 운전을 하시려면은 아마 일반적으로 양보 덜하고 난폭하게 운전을 하셔야지 어느 정도 흐름을 맞출 수가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현실이에요. TIK. 오토바이로는 이걸 했다가는 여러분만 엄청나게 불리해진다. 특히 사고 시에. 차를 타고 계실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운전을 하셔도 돼요. 근데 오토바이로 운전하실 때는 무조건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좋다. 또 자존심 상한다고 자동차랑 배틀 뜨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가 차랑 사고 나면 여러분만 밤하늘의 별이 된다. 자, 6번째입니다. 일행과 라이딩 할 때 앞사람 똥꼬만 보고 가지 마라. 일행과 라이딩 하는 습관은 정말 즐거운 일이긴 한데
즐거운 만큼 위험한 상황도 많이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대표적으로 안 좋은 습관이 뭐냐? 앞 사람의 똥꼬만 보고 주행하는 운전 습관을 가지신 분들인데, 이게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딩 습관은 앞 사람의 움직임을 그냥 멍 때리고 따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슨 줄줄이 베엔나도 아니고, 아니 앞 사람과 나의 위치와 상황이 다른데 당연히 움직일 때 앞 사람의 움직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앞 사람이 앞지르게 하니까 나도 앞지르게 해야지 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차선을 바꾸기라도 하면 나는 그대로 풍차 돌리게 하면서 변사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사고 경험이 있었어요. 앞 사람이 내비를 잘못 봐서 급하게 유턴을 했는데, 뭐 저도 앞 사람이 유턴을 하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서 유턴을 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이날이 겨울이었어요. 그리고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잘 확인을 안 했는데, 선두가 유턴을 한 그 구간이 유턴 구간이긴 한데 그 빗금 쳐져 있는 그 바깥쪽으로 원래 유턴을 해야 되는데, 선두 라이더가 그 유턴 길이를 줄이려고 보통 그 빗금 안쪽을 밟고 유턴하시는 라이더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선두가 그 안쪽으로 그냥 쇼컷으로 유턴을 하길래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 돌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눈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것도 낮에 한번 녹았다가 밤이 되니까 얼어버린 눈이었어요. 한마디로 턱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바이크가 600알날이었는데 그 턱을 올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앞바퀴부터 미끄러지면서 슬립을 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평소에 과속을 제가 안 하는 습관이 있어서 넘어지면서 눈 위에 깔았어요. 다행히 완전 단단한 얼음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눈이 살아있는 곳에 슬립을 해서 카울이 깨지진 않고 그냥 쫙 쓸렸습니다. 그것도 눈 위에 쓸려서 스크래치만 좀 났지 아주 큰 상처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호 장비를 당연히 하고 있어서 몸도 다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인 건 선두는 어떻게 거길 넘어서 유턴을 했는지 아직까지 미스테리입니다. 또 다른 사고 사례를 얘기 드려보면은, 와인딩 코너에서 앞 사람이 진입하는 속도를 별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고 그대로 똑같이 진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입하면은 중간에 앞 사람은 돌아 나가는데 나는 갑자기 하면서 돌아 나가지 못하고 가드레일 받고 그대로 풍차 돌리기 하면서 변사체가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이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사고가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선두와 세나가 연결되어 있으면, 선두가 노련한 사람이라면 뒷사람에게 미리 너는 나보다 느리게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너의 페이스에 맞춰서 안전하게 돌아라 라고 말해줄 수도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솔직히 선두는 뒷사람의 안전을 100%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가장 현명한 선두라면 뒷사람이 무리하지 않게 뒷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달려주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예 초보를 앞에서 달리라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페이스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들고 정해서 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오버페이스 안 합니다. 어떤 기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일행들이랑 같이 와인딩을 타러 가거나 투어를 갈 때 절대로 앞에 있는 사람을 멍 때리고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줄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입니다. 설마라는 사고방식을 버려라. 설마가 사람 잡는다. 라이딩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내 앞에 벌어질 상황을
일어나지 않을 거야로 예측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마 저 차가 내 앞으로 밀고 들어오겠어? 설마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까? 설마 갓길에 주차된 차 문짝이 열릴까? 설마 변사체 되겠어? 설마 앞차가 급정거 할까? 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라이딩을 하신다면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명줄이 상당히 짧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라이딩 하는 거는 정말 단명할 수 있다는 거 조만간 발할라에 갈지도 모릅니다. 바이크 라이딩에서 여러분을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사고방식은 바로 하겠어? 가 아니라 할지도 몰라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평소의 사고방식에 좀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나올지도 몰라. 저 차 문짝이 열릴지도 모르지. 사고 나면은 변사체가 될지도 몰라. 앞차가 급정거 할지도 모르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으로 라이딩을 하는 게 정말 안전에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준다는 거. 물론 이런 사고방식은 라이더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 수도 있고 피곤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해지는 지름길이고,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인간은 적응을 빨리 하는 동물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귀찮고 이런 것들도 자주 하다 보면은 몸에 익혀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자주 하다 보면 몸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주변 상황을 계속 계산하면서 라이딩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귀찮으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게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라이딩 할 때 도로를 또는 자동차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180도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로의 상황을 판단할 때 내가 뭔가 판단하고 움직여야 할 때는 반드시 더블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2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을 하더라도 간혹 착각을 하거나 잘못 보거나 이렇게 판단 미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라이딩 도중에 도로에서 하는 어떠한 행동도 여러분의 목숨을 담보로 행해진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마라는 사고방식은 버리시는 게 좋다. 안 좋은 습관이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설마라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될지 몰라 라는 사고방식을 갖고 라이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많은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하면은 이런 분 꼭 계시죠. 이번 코너를 돌 수 있을지 몰라. 자, 그러면은 이번 입도바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고 없이 또는 사고가 나도 안전하게 라이딩을 오래 즐기고 싶다면 계속 어떻게 하면 안전해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이딩을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멍 때리고 운전하지 마세요. 계속 어떻게 하면은 안전해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위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뭔 짓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하느님이 정말 신이 여러분을 데려가야겠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 발할라 아니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거 외치고 그냥 따라가셔야지 어쩌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좀 더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럴 확률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오늘도 불면증 있는 분들은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